올해 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회동을 제안하며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언론과 여당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 흔들기, 아니 이재명 죽이기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한 방어를 거의 최소한으로 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지층 내에서도 싸우지 않아 답답하다, 야당이 무슨 민생과 협치냐 등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자신의 스탠스를 유지해왔습니다. 정치 고관 여층은 전체 국민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고 자신의 진심을 다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론에 기울어진 지형을 감안하면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재명은 변함없이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언론을 상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에게 주어진 권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진정한 힘은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에 있으며 이것은 바로 미래 권력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과 검찰과 민주당 내 기득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미동조차 없이 그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걸고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일가의 비리와 자신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날을 세우고 달려든다면 지지층들은 잠시 속 시원해할지 몰라도 언론과 여당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집중 포화를 날리며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겁박하며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만 계속 해나가면 언론과 여당은 알아서 책임을 이재명에게로 몰아가겠지요.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거대 야당이 깽판을 쳐서 국가 경제가 폭망한다는 프레임에 보기 좋게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난관들을 묵묵히 견디며 목숨을 건 단식과 이어지는 민주당 내 기득권들의 반란으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견뎌내고 결국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낸 이재명은 또다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민주당 내 기득권들의 대국민 기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아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권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권한을 온전히 쓰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 내 기득권들의 분탕질이 절정으로 치닫고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이 어떤 판단과 결과를 이끌어내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의 입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4년 중임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재명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며 그것이 민주당에 더 많은 배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건이라면 민주당 내 세력의 결집도도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치적 변화를 약속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권한을 공적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 수박들을 털어내는 것은 분명 중요하며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대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언론과 수박들에게 오히려 역공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민주당 내 분쟁이 일파만파 커진다면 분명 국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는 일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지금 이재명이 민생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할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야당의 대표로서 그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윤석열은 당연히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이재명의 진심은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긴 것 같지만 취임하고 1년은 내각과 조직을 구성하는 데 보내고 2에서 3년 지나면 외임덕이 어쩌냐 하는 말이 나오고 차기 정권에 관심이 쏠리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할 시간은 길어야 2에서 3년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이재명에게는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실력이 증명된 이재명은 국가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며 지금은 약점으로 작용하는 정치 경험의 부족함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얽히며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협잡으로부터도 더욱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빚이 없는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이재명에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8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분명 역사의 길이 남을 또 한 번의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어이없는 폭정화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